어,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노동법 실무가 아니라, 판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있었던 판결입니다. 내용은요, 건설업이나, 기타 이제 여러가지 그 도급사업 하는 데서,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도급을 줬는데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B라는 사람한테 그 자기가 받은 도급의 일부를 또 도급을 줘요. 이런 게 이제 재하도급인데, 그 재하도급 받은 사람의 근로자가 임금을 떼었어요. 그러니까 그 재하도급 받은 사람이 자기 근로자한테 임금을 안 주고 이런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건설업이나 이런 데서는 그 직상수급인, 그러니까 내가 도급을 줬던 그 도급인 있죠. 그 수급인, 처음에 수급인 A, 요 두 사람이 같이 연대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 B의 근로자가 B가 처벌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는 A도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에는 그 직상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내용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5년 11월 12일에 선고된 2013도 8417 판결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원심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입니다. 자, 내용은요. 하수급 근로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도급받은 걸 또 도급받은 사람의 근로자죠. A씨가 그 자기를 고용한 사람이죠. 하수급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니까 고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둘 사이에 합의가 됐겠죠. 금액적인 합의가 됐겠죠. 그래서 이제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하수급인의 책임이 소멸됐어요. 근데 아니면 하수급인이 나는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 그러면 너는 내 위의 도급인한테 떼인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자기를 고용했던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니까 하수급인의 책임은 소멸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 있는 연대 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도 A가 그 의사표시를 해서 하수급인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았냐, 내 책임도 면제됐다, 연대 책임이니까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하수급 근로자 A는 하수급인의 처벌은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했지만 직상수급인한테 못 받은 임금은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직상수급인의 책임을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건 아니고 직상수급인의 책임을 면제한 것도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자, 1심에서는요 직상수급인의 책임이 있다, 너는 떼인 돈을 줘라 라고 이제 유죄를 인정했는데 2심에선 뒤집혔어요. 하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에는 직상수급인의 처벌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근로자는 대법원까지 올라간 거죠. 자, 관련된 법령은 이런 겁니다. 자,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그리고 제109조 요 두 개를 보면요. 자, 건설업에서 두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그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해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걸 위반한 직상수급인을 처벌하되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하수급을 받은, 그러니까 도급의 도급을 받은 사람이 이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건설 요 법규정에 있는 건설업자는 일정 그 재정적인 규모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도급을 줘가지고 근로자한테 임금을 떼인 건 네가 이 하수구빈을 잘못 고른 책임이 있으니 같이 부담해라, 이제 이런 그 의미가 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근로자가 자기가 확실하게 처벌받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바뀌면 이제 그 공소도 이제 취소가 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겠죠. 처음에 고발할 때 이제 검사가 공소를 했지만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면 이제 공소는 취하하게 되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2014년에. 요 법규는 직상수급인이 건설동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은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그런 위법행위를 해서 이 하수급인의 임금지급 의무 불이행에 대한 어떤 위험을 야기한 게 있단 말이죠. 추상적인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 닥쳐오진 않았지만 이제 그런 위험을 요 직상수급인이 그런 위험이 생기도록 처음에 원인 제공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해서 실제로 그 하수급인이 임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위험이 현실화된 거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는 취지다라고 헌법재판소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판결의 내용들을 좀 보죠. 자, 판결을 할 때 사전적으로 고려했던 사항은 이겁니다. 자, 직상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직접적으로 없는데도 하수급인이 임금을 미지급하니까 그것 때문에 책임을 부담했다. 직상수급인의 직접적 책임은 아니었었다. 그 다음에 하수급인이 임금지급 의무를 이행하면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되니까 결국 하수급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직상수급인의 책임이 있거나 없거나 범위가 왔다 갔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전적으로. 그 다음에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하고 근로자하고 둘이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 이 직상수급인은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수급인은 근로자의 의사표시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데 직상수급인은 처벌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그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 다음에 하수급인한테 임금을 받거나 채무를 면제해준 그런 근로자가 굳이 직상수급인만 따로 처벌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거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과 결론은 이런 기준으로 판단을 해봐야 된다. 직상수급인이 책임이 있는지는. 자, 근로자가 직상수급인한테 임금을 직접 청구한 적이 있느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한테 임금 미지급 사실을 알린 적이 있느냐, 하수급인하고 근로자의 합의 과정에 직상수급인이 참여할 기회가 있었느냐, 그리고 근로자가 합의 대상에서 직상수급인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었냐, 변제나 면제 등을 통해서 하수급인의 책임이 소멸한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여러가지 사정들을 참작해서 직상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직상수급인을 배제하고 오직 하수급인만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수급인이 처벌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하면 일단은 직상수급인도 포함될 수 있겠다 라고 가정을 해놓고 이제 요런 부분에서 직상수급인도 이제 요런 거에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느냐, 그렇다면 뭐 여러 판단을 가지고서 하수급인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일단은 같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직상수급인에 대한, 그러니까 요런 내용들을 쭉 봤을 때 요 사건에 대해서는 요런 부분에서 직상수급인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을 원한다, 직상수급인만 처벌을 원한다, 뭐 이런 명시적인 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성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디냐, 혹시 건설업에 계신 분들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이 하수급인이 야, 일단 내 책임 면해줘. 내 책임 면해주면 직성수급인한테 넌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돈은 거기서 받고 내 책임은 빼줘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내 의사표시는 분명히, 나는 분명히 누군가한테 받을 거야, 직성수급인한테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